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쌤 사이트 58강입니다. 58강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용돈 수준의 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만 달랑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피신하면 어떨까?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영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가게 하나뿐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 고민이 있는 사람. 이 네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 들어가 보시죠. 일본의 고령자가 처한 상황이나 대처 방안을 보면서 우리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밉긴 하지만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을 바쳐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한 건 노후의 어려움이라는 믿기지 않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들이 일본과 선진국들을 보면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고령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희망이 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내 딴에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후회의 외침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와 지인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난이 괴로운 이유는 주변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도 내야 하고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도 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고령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손자 손녀에게 정을 쏟아보기도 하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봉사활동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손자 봐주는 것이 삶의 보람이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호한 경우입니다. 평균 수명이 65세에서 85세로 20년 이상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무조건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일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갈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정작 찾아온 것은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예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골치 아픈 심각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노후 생활과 쾌적한 노후 생활은 돈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와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필요하고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을 더 살게 되면 4억 8천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라서 일자리나 일거리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가치를 빨리 정하고 작은 일자리나 아니면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만큼의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소위 여유가 있는 고령자는 10%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는 나머지 90%의 고령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냥 앞으로 큰일인데 하면서 걱정만 하며 쳐다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일자리나 일거리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수천 개의 지역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단지 그 쇼핑몰이 편하다는 이유로 자녀와 손자, 손녀 세대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사이에 할아버지 세대의 고령자가 이어가던 일자리는 빼앗기고 있고 예전의 상점과는 유령의 거리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상점과는 고령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며 응원을 해주는 고령자들의 유대 이권이었는데 이 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자꾸 도시화를 부추기면서 이러한 고령자들의 유대 이권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농촌의 고령자는 수입액도 도시보다 적은데도 노후의 어려움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아직 농가가 많고 자연이 풍부하기에 자급자족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얼마나 가겠습니까? 농가 역시 앞으로는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고 딱히 할 만한 일거리도 없고 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독거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해서 지역의 복지시설을 정설을 하고는 있지만은 시설 정설이 독거 고령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대기 희망자만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설 부족으로 도시의 경우 민간 복지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조차 기대를 하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행복은 돈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요양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서비스 확충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은 집에서 독거를 하다 보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이 될 때까지 집에 있다가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야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와서 목숨을 건지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환자가 의식도 없이 호흡기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어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재산이 없으면은 아예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노후 문제의 무서움은 단번에 파산 상태로 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다가오는 데 있습니다. 생활고에 빠져 집을 팔거나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풀어서 쓰면서 서서히 진행되기에 알면서도 빠져들게 된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으로 앞으로 5년은 버틸 수 있지만 예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집의 매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집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은 매달 연금의 형태로 돌아와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소중히 생각하던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살고 있던 집을 주택연금으로 내놓고 나면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 없이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한번 보죠. 돌봄 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가족을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것이었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돌봄은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형성해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처분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직장 얻기가 어려워지면 이들 청년들이 고령자인 아버지 세대의 노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 자녀 세대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저소득 문제를 방치하면 노후 준비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녀들이 노후 준비 불량 예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워킹 푸어인 파산 예비군 세대가
부모 세대와 함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연금은 믿을만한가? 많은 은퇴자들이나 고령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한 너무 강한 믿음 역시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살 때의 고령자 연금은 용돈 수준이면 충분히 했습니다. 부부 또는 독거 고령자만 따로 살아가야 하는 지금은 주요 생활비의 원천이 되고 주 수입원이 됩니다. 우리도 홀로 살아야 되고 기대하고 있는 연금 역시 용돈 수준의 돈이라면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믿고 맡길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도시에서는 농촌으로 피신하면 어떨까? 이것저것 할 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 먹거리의 자급자족을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먹거리를 조달하는 환경이 예전의 농촌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 농촌으로 피신을 오는 경우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로 살기 힘듭니다. 도시에서 살기 힘든 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에서도 살기 힘든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귀농 귀촌으로 온 사람들은 농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농지나 농촌의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피신 수준으로 와서는 농촌에서도 지탱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감은 농촌에 오게 되면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로 역귀농을 선택해서 도시로 돌아가게 되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어촌이나 산촌으로 오더라도 그냥 도시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와서는 어려우니까 하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하기만 하면은 맑은 공기를 바탕으로 한 살기 좋은 전원 생활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또 귀농 귀촌의 파라다이스화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논리의 모순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시 생활에서 버티기 어려우면 어머니 품속 같은 시골을 가게 되면 누구나 따뜻한 품속에 껴안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도 아무나 껴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껴안아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자신이 살아갈 미래와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시골에서 어떤 품목이나 아이템이 유망한지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시골에서 농사만 해서 농산물을 생산만 해서 먹고 살아오던 것에서 이 농산물을 2차 가공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 이들 농산물이나 농산품을 바탕으로 3차 서비스로 새로이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을 농촌에서 껴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미래와 아이디어입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상태는 어떤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노후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이 잘 안 될 때 오는 갑작스런 도산이 걱정이고 그냥 연금으로 연명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작은 누수가 둑을 무너뜨리듯이 서서히 오는 점진적인 도산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예전의 방식대로 해오던 아이템이나 서비스로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품목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전과는 다른 품목과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농산물이나 품목은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은 그 품목을 팔아먹기 위한 세부 아이템이나 서비스 전략을 바꾸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후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농산품을 나만의 특이한 아이템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로 어떻게 도시의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난 다음 자영업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넷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내 인생이 뭐였는가 하는 허무감이 드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 57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무감을 느낀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말이고 인생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신이 인생에 대해 어떤 가치와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삶에 대한 비전과 가치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창업이나 장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고령자들은 단순히 젊었을 때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반기 인생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일본의 고령자 문제를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발등 위의 불처럼 긴급한 과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은 단연코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뿐입니다. 젊은이들도 차지하기 힘든 일자리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마당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느냐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우려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왔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시골의 고령자들도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마당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일자리 논쟁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단연코 해야 하는 일자리를 지금부터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창업과 창직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찾아내서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노후 준비용으로 뭘 해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부자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와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가 농업 지식입니다. 내가 해야 할 아이템과 차별화할 서비스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 지식입니다. 나의 삶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업 지식입니다. 내가 창업이나 창직을 할 경우에 어떤 전략과 전술로 어떤 도구를 써서 그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공쌤 사이트가 하고자 하는 지식서클 제도인 것입니다.